40대 아재들의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한량 생활 진행하고 있는 한량인데요. 오늘은 그 한량이 진행하는 토크 수다 방송 40대 아재들의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하고 계시죠. 놀라운 일 연구소의 강민수 소장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강민수입니다. 두 번째 만나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우리 한량님과 즐거운 자기계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황 토크.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얼마 전에 연휴가 끝났어요. 바로 어제 연휴가 끝났죠. 아이고, 설 연휴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저는 뭐 부모님 댁 또 네. 저희 장인어른 댁 다녀오니까 네. 연휴가 확 가네요. 또 가정이 있으셔가지고 네, 저희 여기저기 또 찾아다니시느라 힘들었습니다. 바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레고를 좋아하는데 레고. 설 이제 세뱃돈 받잖아요. 네. 레고를 음, 샀어요. 근데 음.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같이 해주시는. 하루 종일 허리 아픈데 어제 네. 레고만 만들다가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 애들- 너무 아쉬워요. 애들 그냥 애들한테 레고를 맡겨놓으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네. 이제 애들이 좀 크니까 네. 레고를 큰 걸 사더라고요. 그죠. 고가에 막 10만 원, 음, 20만 원짜리 음. 레고를 큰 걸 사니까 네. 약간은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게 음. 애들이 하다 지쳐요. 아. 2시간 하면 지치니까 음. 여기서부터는 아빠가 좀 만들어줘 하면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아이들이 포기한 그 지점부터 그렇죠, 아버지의 그렇죠. 일이 되는군요. 계속 만들다가 나중에 막 집중력 안 켜져서 블록이 안 켜지고 막 와 진짜 아주 오후 내내 네. 그래 즐거웠습니다. 네. 마지막은 즐겁다고. 마지막은 즐겁다고 네, 해야. 즐거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그 레고 이야기는 제가 상상도 못한 이야기네요. 그러셨어요? 예, 예. 사실 레고를 누가 이제 아이들한테 사준다 했을 때는 그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기 힘드니까 야, 너 이거 레고나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준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니에요. 근데 이거 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되는데 음, 애들이 이제 욕망이 있으니까 음, 갈수록 좀 완성은 해야 크고 되니까. 뭔가 디테일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작업 시간이 길어집니다. 혹시 레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레고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이런 새로운 그런 게 있네요. 저는 명절에 저희는 이제 가족끼리 잘 모이질 않아요. 네. 왜냐면 원래는 대가족이라서 이제 할머니 댁에 이제 가고 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도 좀 비슷한 예, 케이스. 예. 예. 약간 고모들도 다 그때 맞춰서 해외 여행 가고 그렇죠. 막 그런 게 있어서 잘 모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 처박혀가지고 뭐 TV만 보기도 좀 뭐하고 넷플릭스 보기도 뭐하고 해가지고 그냥 청소를 시작했어요. 1년 동안 묵은 때를 하나하나 벗기는데 청소를 시작하고 나니까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내 쓰레기랑 같이 살고 있었어.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의 주제 키워드. 목표. 자, 1월 달에는 저희 주제가 이제 마음가짐, 태도 이런 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런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마인드셋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 마인드셋 했었는데 있었죠. 이제는 이제 설 연휴도 지나고 실제로 새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새해 목표를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오늘 주제는 좀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저희 민수쌤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해온 네. 주제부터 한번 네.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목표 무용론에 대해서 목표요 무용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새해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목표가 무용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 이 요 이야기를 이야기다.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목표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목표 무용론. 목표가 꼭 필요한가? 민수쌤이 가지고 온 주제는요. 과연 목표가 필요한가 아니면 불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네. 발전시켜 보면 네. 과연 우리가 지금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네. 주로 뭐 리스트를 만들거나 뭐 그런 거죠. 종이에 적어보고 나 이거 올해는 꼭 할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러한 방식의 목표 설정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이야기로 좀 확대해서 이야기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 생긴 이유는
우연히 책을 보다 보니까 음, 여러 종류의 그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뭐 비즈니스 리더들이라든지 그 어떤 사회적으로 성취를 이뤄낸 약간 자수성가한 분들의 책 같은 걸 읽어보면 목표를 설정했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신은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주장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쪽이 맞는 걸까라는 의문점이 좀 생겼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또 불을 지핀 게 뭐냐면 저를 보니까 목표를 매년 세워요. 근데 매년 똑같은 큰 차이는 없어요. 아, 목표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수치상의 차이는 있고 관심이 있는 영역 이런 분야에서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매년 비슷한 목표를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달성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달성률이 너무 낮다. 이걸 내가 안 세웠어도 이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굳이 목표를 세우는 행위를 했어야지만 내가 어떤 나의 역량이나 에너지나 시간을 사실 목표라는 게 내가 가진 자원들을 한 곳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네. 세우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목표인데 과연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랑 목표를 세워서 하는 거랑 과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성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량님은 좀 어떠신지 한번 좋은 이야기를 접근인 나눠보고 것 싶습니다. 같아요. 저도 그 목표가 있어야 되나 없어도 되나? 네.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에는 이제 가치관의 차이다라는 생각을 네. 했어요. 목표는 가치관에 따라 필요할 수도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성취 지향이고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는 상승 지향인 사람들은 그렇죠. 네. 목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저처럼 이제 안정 지향이고 음, 여유를 좀 중시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돈과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시간을 버는 일을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시간을 버는 일을 선호하는. 예.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애매해지는 거죠. 막 수치상으로 뭐 1등 돈으로 얼마 이런 수치상의 목표가 이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예, 나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어. 여유 있으면 좋겠어. 행복하면 좋겠어.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목표를 어떻게 정하겠어요? 행복하면 좋겠어에 대한 목표를. 그렇죠. 그죠? 그건 너무 넓은 그래서 방향성이죠. 저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런 여유, 안정, 뭐 행복 이런 거에 가치관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목표를 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수치상으로 목표를 정해도 동기부여가 안 돼. 그렇죠. 왜냐면 네. 내 가치관이 거기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순간순간 내가 행복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자. 순간순간 내가 네. 여유 있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자. 그게 이제 뭐 대중적으로 알려진 유행어에 따라간다 그러면 뭐 소확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욜로 같은 느낌이겠죠. 그래서 딱히 목표는 정하지 않지만 지금 순간순간 되게 이제 소박하지만 행복의 요소들을 선택하는 게 인생의 뭐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저 같은 그래서, 경우에는 네. 매년 네. 그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새해 네. 목표를 적어요. 네. 2021년, 2018년부터 매년 적은 게 있는데 네. 그 연초에 세운 목표가 그 연말까지 12월까지 쭉 유지가 되질 않고 중간에 바뀌는 거죠. 사라지기도 하고 네. 진행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또 원인이 뭔가 뭐 이런 생각들이 또 목표 무용론을 떠올리게 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유지가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세우면 무슨 의미가 있지? 네. 그러면은 보통은 목표를 세우고 나서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하잖아요. 안 돼. 그게 잘 안 되는 것. 다들 공감하실 텐데 목표를 세우는 건 세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세웠다기보다는 목표를 생각한 거죠. 네, 목표를 생각한 거죠. 세운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제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목표란 무엇인가? 목표란 절실함이다.
그 예전에 그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 목표라는 게 뭐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감 갔던 게 그런 거였어요. 목표는 되게 절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목표를 세웠으면 그 이외에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네가 수영을 못 하는데 물에 빠졌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순간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목표라는 거는 그 순간에 네 머릿속에 살아야 되겠다는 욕망과 같은 거다. 목표를 정했다는 거는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거다. 이제 본능에 가깝고 네. 간절한 상황. 네, 완전히 주어졌을 때. 간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딱 그것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가 나랑 완전히 엮여 있어야 그 정도로 이제 본능적으로 목표만 따라가는데 엮여 있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그냥 공부로 예를 들어보면 나는 1등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나는 1등을 할 거야라는 목표를 이제 설정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자기가 진짜 1등을 원하는 사람들은 1등을 하기 위한 근거들만 생각한대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1등을 마음속으로 원하지 않아. 그만큼 1등에 대한 목표가 내가 본딩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핑계 대지? 어떻게 하면 남 탓하지?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그 편향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네요.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대신에 나는 1등을 못해라는 근거만 잔뜩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목표를 세운다는 거는 그만큼 되게 절실하고 간절하고 의미 있고 진지하고 무겁고 신중한 작업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인데 약간 목표 무용론의 관점에서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지금 간절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목표를 세운다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의 의지가 반영된 행동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물에 빠진 사람의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람이 뭔가 간절함이 생기긴 하죠. 네, 어떤 굉장히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을 때 어떤 강한 욕구가 또 목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고 싶은 뭔가가 생겼을 때 또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간절함이 과연 나의 의지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표를 설정한 행위 가운데 그 행위를 할 때 내가 그런 간절함까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라는 게 그런 간절함이 결합되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 어떤 장치라고 이해를 해본다면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내가 내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또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이 목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뭔가 액션을 하긴 하겠죠. 그랬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 목표가 긍정적인 쓰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의견을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엇이 목표에 대한 절실함을 만드는가? 주어진 상황, 개인의 의지, 그리고 가치관. 그 네. 외부 상황에 의해서 내 간절함이 생겼다. 네. 그건 진짜 내 의지가 반영된 목표인 것인가 아니면 상황이 만들어낸 목표인 그렇죠. 것인가 약간 네, 이런 맞아요. 느낌이죠. 네. 근데 그래서 그 나 자신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실현하고 싶은 게 뭔가가 그 목표를 정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요. 근데 그렇죠. 돈을 좋아합니다. 네.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치 그렇죠. 돈이 네. 많으면 내 능력도 인정받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지위도 올라가는 것 같고 네, 이렇게 돈에 자신의 인생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정체성과 돈이 네. 딱 붙어 있는 네. 사람들. 네, 근데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걸 보면 이제 1차원적으로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목표 자체는 바뀔 수 있어도 이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서 돈이라는 가치관 자체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아까 말했던 그 간절함 자체가 돈에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 내가 실현시키려는 가치관에서 목표는 세부적으로 나오는 거다. 만약에 간절한 상황이 되었을 때도 그 내가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면 저는 항상 여유였어요. 여유. 예전에 수술을 크게 받은 적이 있어. 그 고3 때 공부를 그러셨어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아,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자고 네. 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진짜요? 예, 수능을 한 3개월인가 앞두고 그 너무 피곤하니까 눈 안쪽에서 핏줄이 터진 거예요. 아니, 가끔 겉에서 터질 때는 있는데 겉에서 피곤하면 터져서 그게 아니라 근데 안쪽에서. 안쪽에서 터졌어요. 안쪽에서. 어.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저씨들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것처럼 젊으니까는 뇌로 가는 혈관은 네네. 튼튼한데 선천적으로 눈으로 가는 혈관이 약해가지고 어. 그 스트레스가 이게 눈으로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터졌으니까 이제 수술을 받고 막 했었는데 6개월 동안 한 11번 재수술을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수능 3개월 남겨놓고. 네, 그래서 아이고. 못하는 병원은 아니었는데 제 자신이 되게 이제 면역력도 낮고 지금 키가 180인데 그때는 50kg가 안 됐거든. 거의 막 50kg 간당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수능 보고 나면 살찌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막 그 전까지는 그래서 1등 지향이었어. 항상 공부 잘하고 막 성적 잘 받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렇게 수술 받고 나니까 그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여유로워야 돼. 나는 일을 많이 하면 안 돼. 피곤해지면 안 돼. 힘들어지면 안 돼. 왜냐면 힘들어지면 나 또 안 좋은 사건이 생길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긍정적인 단어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한 게 여유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의 순간이 되면은 여유를 쫓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저 야근을 통틀어서 한 100일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직업을 구할 때도 칼퇴근하는 야근 직업을 없는 구하고, 직업. 네. 그래서 제 선택 자체에 그렇게 그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치관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목표를 세울 때도 항상 그와 연관된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좀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환경적으로 뭐 위기 상황이 오거나 환경이 나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때 항상 그 여유, 안정, 행복 요 세 가지 안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목표나 이런 거를 선택하고, 그 내 의지가 그 상황에서 선택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제가 네. 한량님 네. 이야기 들으면서 좀 생각이 정리되는 게 있는 게 네, 그 위기다라는 인식을 하는 건 음. 상대적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본인의 가치관을 좀 명확하게 정립해 놓는다면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이건 위기가 아니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는 거 위기야. 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사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상관없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맞아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내 가치관에서는 내 가치관과 연결된 이 목표는 달성 못하면 이거 나한텐 안 되는 거야. 꼭 해야 돼. 라는 일종의 위기감이 생기면 그 동력이 돼서 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표 설정 이전에 자기 인식, 자기 탐색 혹은 자기 통찰, 나에 대한 이해를 조금 깊이 있게 해보는 그런 과정을 가져보는 것도 정말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었습니다. 날 몰아붙이는 상황을 만들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면은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네. 목표 성취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좀 상황을 만들어서 날 몰아붙이는 게 나은 건가, 아니면은 그 내 의지에 따라서 맡겨놓는 게 나을까?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약간 가치관 좀 케바케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인위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경직되고
너무 스트레스가 커지니까 음. 그냥 정지돼요. 음. 정지돼서 아, 움직일 그런 여유조차 생기지 않고 그냥 멘붕이 오는 거죠. 저랑 비슷하시. 비슷한 성향이 그래서 있어.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음. 어떤 사람들은 막 굉장히 맹렬한 에너지가 생겨서 음. 막 악착같이 넘어온다 그러는데 음. 저는 그냥 망했다. 아씨 놔. 이런 생각을 많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순간이 오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블랙아웃이 그렇죠. 되는 느낌인데. 그냥 사고가 약간 정지되면서 멍한 상태가 되고 굉장히 안절부절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쉽게 멘탈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가 흔히 세 가지 존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늘상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 안정적인 존이 있고 가장 바깥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위험지대, 굉장히 위험한 지대가 있는데 그 안전지대와 위험지대 중간에 있는 학습지대라고 하죠. 러닝존이라고 하는 그 영역까지만 일단 들어가서 좀 날 성장시키고 한 발 더 나아가고 점진적으로 목표를 이뤄나가는 그런 방식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네. 또 그런 정말 극박한 상황, 스트레스가 그걸 막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 빚이 막 10억, 어. 100억을 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어. 또 다시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예전에 사업을 하다 한번 실패해서 막 빚은 많이 안 졌는데 네. 커리어가 딱 중간에 단절이 되니까 음. 그게 되게 스트레스잖아요. 뭔가 전직을 해야 되니까. 맞아.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 어찌어찌해서 이제 이겨내긴 했지만 그 정도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막 100억, 1000억 뭐 이런 빚을 지고도 막 담대하게 그 상황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도 존경. 대단한 분들 같아요. 그릇이 네. 크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얼굴이 두껍다고 해야 되나 네. 어느 순간 되면은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같다 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저는 그런 건 네. 선천적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음. 애초부터 저게 학습으로 가능한 건가? 라는 근데 또 어떤 생각이 분들은 좀 들기도 그런 말 하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한번 IMF 때 크게 망하셔가지고 그렇죠. 대출에 대한 어떤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런데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선배님이시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본인도 대출 되게 두려워했다. 근데 한 번, 두 번 받다 보니까 대출 아무것도 그냥 상품 은행에서 파는 상품을 내가 사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네, 그 아이템 금융상품을 사듯이 이용했다. 네. 그리고 빌리는 거다 어차피 뭐 너 방 빌리고 월세 내지 않냐. 돈 빌리고 월세 내는 거랑 똑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남의 돈이 있어야지 크게 사업을 벌이지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대출을 받았으니까 자신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그 마인드가 바뀌신 건가? 이렇게 그분들은 생각도 들었죠. 약간 부채도 자산이다라는 인식이 그죠. 그 빌려서 회계적으로는 뭐 그렇지만 더 많이 벌면 된다 음, 이런 생각인데 음, 약간 또 한량님 의견 들으면서 공감되는 게 이런 세대의 음.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일반화하기는 어려운데 음, 저희 세대가 이제 부모님들이 음. 그 IMF를 겪을 때 한참 중고등학교 때 이때 집이 한번 크게 어려워진 걸 겪었던 그렇죠. 세대이기 그걸 때문에 옆에서 본 거죠. 막 집에 막 딱지 붙고 맞아요. 부모님들 사업 실패하고 이런 걸 보다 맞아요. 보니까 뭔가 더 안정지향적인 그런 그런 게 생각을 있어요. 많이 맞아요. 뭐 개개인마다 특징도 있지만 또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생산성이 더 높게 느껴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좀 환경적으로 나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는 게 생산성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뭐 데드라인 효과 뭐 이런 약간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단순히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닐 때와 그 프리랜서 그렇죠, 할 때를 비교해 보면 직장 다닐 때는 왜 똑같은 목표를 그 실적 같은 게 있으면 맞아요. 혹은 네, 데드라인이 그렇죠. 있으면 왜 그걸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었나? KPI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죠. 그 중간 중간에 지표 채워야 되고 맞아요. 보고해야 그렇죠.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내가 달성하려는 목표에 미달했을 때 또 거기서 또 엄청나게 쪼아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달성해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네. 어차피 그게 제 역할이니까. 그런데 이제 혼자 프리랜서를 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덜한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정해놓은 기간도 못 맞추고 그 다음에 정해진 분량도 못 맞추는 거예요. 몰입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죠. 네. 몰입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무슨 차이인가? 어. 저는 환경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시스템 안에 들어가 음. 있으니까.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고 아까 말했듯이 목표 달성이 절실할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하면 목표 달성 안 하는 순간 내 자리가 위협받아. 그 다음에 본부장님한테 까요. 그 다음에 내 주변의 동료들이 맞아요. 보는 시선들. 팀장님, 본부장님. 아우 저 새끼는 아. 무능한 놈이 왜 저기 앉아 있어. 그렇죠. 이런 시선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을 쪼우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스트레스 쌓여 번아웃이 되고.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음,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렇게 배운 게 지금까지도 음. 나에게 남아서 음, 내가 일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있더라고요. 욕 먹으면서 배운 것들, 뭐 메일 쓰는 맞아, 습관, 뭐 맞아. 문서 하나 만드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사실 군대도 혼자서 군 생활하는 그 생활 패턴대로 뭐 하라고 그러면 혼자서 못 할 것 같아요. 아 그죠. 근데 군대라는 시스템 안에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좀 타이트하기도 하고 한번 해본 적 없는 일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회사나 군대나 그런 시스템 내에서 있을 때 더 목표를 달성하거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건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하 관계라기보다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네. 조금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 아이돌 우리나라 아이돌 만들 때 합숙하잖아요. 그 합숙하는 그 조직에 있는 그 같은 사람들끼리 그 평균적인 목표는 항상 맞추는 것 같아요. 조직이라는 힘이 그 각자가 있으면 물론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못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합숙하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평균적인 어떤 목표에 이제 올려놓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잘하는 사람을 좀 너프시키고 못하는 사람은 끌어주고 이렇게 해서 평균을 맞추는 거긴 하지만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을 약간 상향 평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그 안에서 리더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죠. 그런 그 상하 관계의 리더가 아니라 이 조직의 목표를 잘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조직화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혼자서 하기보다 뭔가 어떤 조직, 네. 뭐 팀 아니면 뭐 그룹, 모임 뭐 어떤 용어든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의 힘을 활용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의 목표를 이뤄낼 수 있도록 성취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것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하나의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공감합니다. 네, 되게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목표 무용론. 결국에 이제 처음 우리 주제로 다시 돌아오면은 네, 이제 목표 무용론에 대한 목표 무용론. 이야기 하고 길게 있었잖아요. 돌아왔네요, 네. 그래서 긴 이야기를 해본 네. 끝에 결국에 목표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의 문제, 네, 세부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차이는 뭐냐면은 그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그거에 몰입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목표를 안 세워도 된다라고 하는 접근에서는 그냥 매 순간순간의 선택.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일관성이 있어. 목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목표라기보다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 목적.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순간순간 선택에도 일관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내 삶의 목적이나 삶의 의미를 나타내는 키워드 몇 개를 정해놓고 순간순간 그 키워드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방식을 훨씬 선호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목표가 없으면 현실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그냥 목적을 따라오는 삶 혹은 욜로의 삶
뭐 여러 가지 삶을 추구해 왔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드는 생각은 이 현실적인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목표는 필요하다. 음, 그런데 이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한량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목적이라는 게 있으면 어쨌든 그 목적이 길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맞아요. 쭉 나가야 할 길인데 음. 우리가 버스를 타 정거장이 있고 맞았어요. 정거장이 있으니까 어디쯤 왔고 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 또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라는 것이 설정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목적과 이게 상이할 경우 목표 설정이라는 그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 탐색을 통해서 일단은 내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내 퍼포스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자 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라는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나름의 좋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나만의 목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목표 설정에 가기도 전에 자기 탐색부터 해야 되겠다. 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하긴 해요. 목표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설정한 목표 있죠.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원하는 것들 주로 이제 돈과 관련된 것들이죠. 뭐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살고 그게 진짜 목표인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아닌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사실 학교나 학과를 선택할 때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없어요. 그냥 주변에 다 가니까 공부하니까 공부하고 열심히 음. 했지만 학과도 뭐 그냥 애들이 많이 취업 잘 된다니까 맞아. 거기 선택하고 이렇게 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근데 요거 해봤습니다. 네.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목표를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얘기하기 전에 그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앞에 그런 전제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학교 문제도 그렇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에 대한 그렇죠.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느낌이 직업 들잖아요. 선택, 입시, 뭐 전직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강조해 주신 가치관,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제대로 발견이 안 되니까 목표 설정도 의미가 없어지는 맞아요. 앞에 거죠. 내가 네. 원하는 힘이 어느 순간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원하는 힘이 빠지고 사회가 원하는 목표는 결국에는 성과 실적으로 되는 거죠. 보여주기 위한 거. 네. 사회생활에서 말하는 그런 키워드들로 바뀌어가고 그렇죠. 앞에 내가 원하는은 없어지고 회사가 원하는 네. 부모님이 원하는 부모님이 원하는 맞아요. 사회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목표 수립은 자기 탐색에서 자기 탐색부터 시작해보는 걸로. 네.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되게 생산적인 대화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네. 결론. 목표 설정 이전에 나 자신을 찾아라.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그 목표에 대한 이야기 우리 민수 쌤이 가지고 오신 목표 설정 과연 필요한가 불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 목표 설정 무용론에 대한 이야기 한 번쯤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주제 같아요. 그냥 뭐 남들이 하니까 하면서 떠밀려 가는 것보다 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다라는 개념을 좀 확고하게 하고 앞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뭐 목표를 세우셨을 텐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가? 이게 내 삶의 목적이나 내 가치관과 일치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뭐 너무 팬시하게 가볍게 그냥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아니면 환경, 남들이 다 원하는 거니까 나도 갖고 싶어. 이런 의식의 어떤 표피에 있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아닌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새해 목표를 한번 지금 점검해 보신다면 연말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는요. 이렇게 개념 하나하나를 콕콕 짚으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냥 뭐가 옳은지 그른지는 없어요. 정답은 없죠.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남들이 당연히 그렇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면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그런 걸 나눠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목적지는 각자 비슷할 수 있어도 음, 길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음. 방식 길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들도 뭐 이야기 들으시고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주제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